미토가 오화를 만날 때 옴이 반국이 되고 사화를 만나면은 삼이 화국을 이루어 화가 많아지고 오화를 만나면은 옴이 합이 되면서 역시 화국이 된다. 미토가 오화를 만나면은 사옴이 방합국도 되고 육합도 된다. 그러니까 오미는 오미 합도 되고 사옴이 방합국도 된다. 화 기운이 아주 강해진다. 그러니까 화가 용신이라면 아주 좋겠죠. 화가 용신이라면은. 그리고 미토가 미토를 만나면은 을목이 숨겨져 있는 넓은 꽃밭을 의미한다. 미, 정, 기. 미, 정, 기. 꽃이 숨겨져 있는 넓은 꽃밭이에요. 따라서 연한이 따르며, 그러니까 뭐 여자들한테 인기가 좋다는 얘기예요. 연한이 따르며 인기가 있고 공처가가 되는 경향이 있다. 공처가는 애처가가 있고 공처가가 있는데, 공처가는 마누라가 무서운 거예요. 공포스러운 거. 애처가는 마누라를 사랑스러워하는 거. 그러니까 뭐 마누라가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겠죠. 마누라가 무서우니까. 사주에 수목이 반드시 필요한 만남이다. 미중을목은 물이 없기 때문에 꽃은 꽃이 돼 사막의 선인장꽃으로 봐야 한다. 이게 불기운이 아주 가득한 그러한 땅에 피어있는 꽃이에요. 그러니까 선인장꽃. 김해일주 미월달에 태어났어요. 미토가 2개씩이나 있고 미중정화 마누라는 계수 편관을 만나서 계수 편관을 만나서 엄청 강한 마누라가 된다. 토국 수니까 마누라겠죠. 개미일주가 지지에 미토가 아니지 수국하니까 이게 마누라겠지. 여기 마누라가 엄청 강한 마누라다. 그래서 개미일주 미월달에 태어나 미토가 2개가 있고 미중정화 마누라는 계수 편관을 만나서 엄청 강한 마누라가 된다. 개미일주가 지지에 미토가 하나 더 있어 편재인 미중정화가 2이나 돼서 마누라의 기가 너무 강하여 마누라를 내가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마누라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공처가 너무 무서워요. 또 나의 사주가 강하면은 애처가가 되고 나의 사주가 약하면은 공처가가 된다. 지금 엄청 강한 불꽃이 양쪽에서 막 올라오는데 내가 이걸 누르려고 하면은 수국화로 누르려고 하면 뭐예요? 오히려 내가 증발되는 거예요. 증발되니까 마누라가 무지하게 무서운 마누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사주가 강해야만이 인생을 내 주관대로 살아간다. 이건 마누라 말이라면 꼼짝을 못한단 말이에요. 미월생이 미일에 태어나면은 너무 더워서 사는 게 짜증난다. 미월달 음력 6월 무지무지하게 뜨거운 그런 계절이에요. 음력 6월이면 양력으로 한 7월쯤 되겠죠. 7월쯤 되면은 한참 제일 더운 그 사람들 한참 휴가를 가는 그 휴가철이란 말이에요. 무지무지하게 더운 계절. 하나만 더 더워 죽겠는데 여기 한 글자가 더 있으니까 나는 이 더운 열기에 의해서 증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씨가 너무 더워서 짜증이 난다. 또 미월 미일에 태어난 사람은 사람이 만나면 답답하고 더워 보이고
그 사람만 보면 짜증이 난다. 또 조우가 된 사람은 만나서 반갑고 시원해 보이고 인기가 폭발이다. 그러니까 조우가 안 된 사람들이 아주 문제가 많아요. 또 꽃이 많으니 꽃이 이 꽃 넓은 꽃밭에 꽃이 잔뜩 핀 거예요. 꽃이 많으니 벌나비가 많이 찾아오는 것과 같다. 임계수 일주가 4, 5, 6월에 태어나면은 인기가 폭발하다. 아주 무지무지하게 더운 기절에 좀 한여름 막 땅이 그냥 펄펄 끓고 너무 더워서 끓고 있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니까 얼마나 시원하냐고요. 여자들한테 인기가 폭발한단 말이에요. 미중을목은 간염 팔자이다. 간염. 간염이 뭐냐? 이건 염증할 때 염이에요. 불꽃 두 개가 겹친 게 염이에요. 간에 염증이 생긴 거예요. 사주에 열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열기가 너무 많아서 그 열기로 인해서 염증이 생긴 거예요. 간은 뭐예요? 목이잖아요. 목생화로 그냥 막 목이 타는 거예요. 또 사주에 간목과 지장간에 을목이 있는 사람들은 술을 많이 마신다. 미중을목은 술을 많이 마시면은 급성 간염으로 위험하다. 이 사주가 조우가 됐으면 괜찮은데 조우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토가 있는 사주는 을목이 투간하지 않아도 예능이 발달되어 있다. 을목은 도화살이기 때문에 지장간에 있어도 예체능의 기운이 발달되어 있다. 이게 지금 을목 도화살 2개씩이나 있으니까요. 을목이 있을 때 목이 용신이고 용신대운이 들어올 때 예능인으로 이름이 난다. 을목이 용신인데 운에서 또다시 목이 들어왔어요. 간목이 들어오면 좋겠죠. 네, 간목은 먼저 식간론에서 등락개갑이라고 그랬어요. 덩쿨식물이 이 나무를 칭칭 감고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나무를 의지해서 내가 세상에 나가서 출세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토를 만나면은 토의 기운은 강해지나 같은 조토이므로 농사는 지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운에서 이 미토가 오는 거는 안 좋은 거예요. 왜? 지금도 더워 죽겠는데 이게 또 와. 그럼 너무 덥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미토가 신금을 만나면은 미토가 신금을 만나면은 뜨거운 열토가 신중의 임수를 만나서 조우가 되니 신금을 반기게 한다. 지금 막 너무너무 더워 죽겠는데 신중의 임수가 아주 시원한 물이 들어오니까 조우가 갖춰지면서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토는 신금을 반긴다. 미중정화를 신중임수가 조율을 할 수가 있다. 미중정화를 너무 뜨거운 거를 이 임수가 조율을 할 수가 있다. 어떤 사주든 조우가 되어 있어야만이 좋은 사주이다. 만나고 헤어지고 또 고독한 팔자도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고 사주 팔자대로 만나고 헤어진다. 사주가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가우면은 사주의 격은 떨어진다. 조우가 된 사람은 이혼하고 바로 만나지고 조우가 안 된 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고독한 팔자를 못 벗어난다. 사주에 물이 한 방울도 없는 사람은 덥고 짜증이 난다. 괜히 그 사람만 만나면 짜증이 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만나면 아주 시원시원하고 어떤 사람은 답답하고 짜증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다 이 사주에 조우가 안 되면은 그 사람은 만나면 답답하고 짜증이 나요. 사주에 너무 뜨거운 글자만 있는데 축토가 들어와서 축중 개수가 깨질 때 조우를 상실하여 노숙자가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사주에 너무 뜨거운 글자만 있는데 축토가 들어와가지고 축미충 때릴 때 그러면 축미충이 때리면은 축중 개수가 깨지겠죠.
이때 완전 조우가 완전히 불어가지고 깨지는 거예요. 이때 축중개수가 깨질 때 조우를 상실하여 노숙자가 될 수 있다. 상괴를 이탈하는 거예요. 상괴 이탈. 상괴 이탈은 무슨 뜻이냐? 일상적인 궤도를, 그러니까 열차가 서울과 부산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이 열차의 임무예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이 열차의 일상적인 생활인데, 우리 일반 사람들도 아침에 밥 먹고 회사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내일 또 출근하고 퇴근하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출근하고 퇴근하는 게 이게 나의 일상적인 궤도예요. 궤도, 일상적인 생활. 그런데 상괴를 이탈한다는 뜻은 뭐야? 일상적인 생활에서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하는 거를, 그거를 이탈해버린다. 이탈해버리니까 뭐예요? 나는 자연인이다. 이렇게 산속에 들어가고 서울역 거지들, 노숙자들, 이렇게 노숙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우가 깨질 때 노숙자 되는 거야. 아주 조우는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조우는 귀천을 가름한다. 이 사주가 천한 사주냐, 귀한 사주냐, 이거는 조우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걸로 판가름을 할 수가 있다. 사주에서 조우를 갖추면은 행복한 사람이고, 조우가 깨진 사람은 고독지명이 된다. 그러니까 고독지명. 내가 여자라면은 멋진 남자를 만나가지고 가정을 꾸릴 수가 없어요. 일생을 그냥 고독하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팔자예요. 조우가 안 되면은. 한마디로 여자는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려서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여자의 임무인데, 조우가 깨지면은 한마디로 내가 몸이 너무 물이 많아가지고, 불이 없으면은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요. 생명의 씨앗이 물이 너무 많아서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이 하나도 없고 불만 있어요. 그럼 한마디로 나는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한마디로 나는 농작물을 키울 수 있는 밭인데, 이 밭이 물 한 모금이 없어가지고 빼짝 마른, 아무 생물도 살 수 없는 그런 메마른 땅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조우가 안 된 거예요. 그냥 메마른 땅에서 식물을,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내가 결혼 생활을 해서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고 하는 그런 생활이 안 되니까 어디로 가겠어요? 머리 깎고 절로 들어가는 비구니 스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혼자 살려고 해도 사주의 관성이 살아있으면은 이혼을 한 후에 남자가 바로 생긴다. 그런데 조우가 안 되면은 이 남자하고 헤어졌어요. 그럼 새로 남자가 들어오질 않아요. 조우가 안 된 사람은 어떤 남자를 만나도, 또는 어떤 여자를 만나도 항상 고독하다. 조우가 안 돼 있어요. 결혼을 했어. 그럼 부부가 서로 한 이불 속에서 이렇게 생활을 해야만 이렇게 진정한 부부인데, 남자가 옆에 오는 게 그 자체가 싫어. 그러니까 남자를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는 거실에서 자고, 나는 안방에서 자고, 한 집에 살아도 이게 각방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토생금이 되어서 미토의 기운을 설계하는 경우가 되나, 신금의 임수를 미중의 기토가 극제하니, 수기가 희신인 사주에, 그러니까 수기가 꼭 필요한 사주에 미토와 신금이 나란히 있거나, 또 신금이 사주 원국에 있는데 운에서, 미토가 운에서 들어오면은 아주 흉하다. 반대로 수기가 기신인 경우에는 길하다. 미토가 신금을 만나서 토생금을 하고, 이게 지금 토생금을 한단 말이에요. 토생금을 하고 미중 기토가 신중 임수를 토국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생해주는데 여기서는 토국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무지하게 잘해주는 척 하면서 사람이 안 볼 때는 그냥 막 주워 박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아버지가,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재혼을 했어요. 그럼 새엄마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새엄마가 들어오면은 아빠가 있을 때는 나를 무지하게 귀여워해줘. 그런데 아빠가 회사만 출근하고 없어. 그럼 주워받고 온갖 그냥 구박을 다 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건 뭐 위에 있잖아요. 지장간 위에 있으니까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막 되게 귀여워해주고 막 친절한 척하고 하지만 지장간 속이니까 뭐예요. 아무도 안 보는 데서는 후드려 패고 힘든 거 시키고 완전 콩쥐 엄마가 되는 거예요. 콩쥐 팥쥐. 그래서 미토와 신금의 조합은 좋으나 임수가 용신일 때는 이게 용신일 때는 이게 토국수를 한단 말이에요. 기토가 신중 임수를 토국수하여 기토탁임 돼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기토탁임. 기토는 젖은흙이에요. 임수는 아주 맑고 깨끗한 그런 물이에요. 그런데 깨끗하고 맑은 물에다가 이 진흙을 한 덩어리 그냥 집어던지면 어떻게 돼요? 이 물이 그냥 진흙탕이 돼버리는 거예요. 얘 때문에 그냥 완전히 흙탕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토가 유금을 만나면은 토생금을 하지 못한다. 미토가 유금을 만나면은 유금은 너무 뜨거워서 녹을 수가 있다. 만약에 개미일주가 신금이 왔어요. 그러면은 개미일주의 토는 토국수 하니까 뭐예요? 남자겠죠. 남자. 그럼 내가 남자를 만났어요. 남자를 만나서 연애를 해요. 그럼 나는 물이잖아요. 이것도 물이잖아요. 그럼 이 남자가 뭐예요? 나의 깨끗한 물을 흙탕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남자는 내 인생에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남자고 내 인생에 완전히 그냥 흙탕물만 튀기는 그런 남자가 되는 거예요. 나를 호강시킬 수 있는 아주 멋진 그러한 남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을목과 경신금이 개두된 경우에 그러니까 을목과 경신금이 개두됐다는 얘기는 뚜껑 열렸다는 얘기예요. 개두된 경우에는 지지에서 신중 임수가 꽃밭에 물을 주는 경우가 되고 천간에서 금기가 을목을 극제하니 생란이 따른다. 을목은 도화살인데 도화살을 극하는 거예요. 을목은 화초이고 천간의 금기는 화초를 시들게 하여 불길한 작용을 하는데 천간의 금기는 뭐냐면 한마디로 서리가 내리잖아요. 그럼 서리가 내리면 꽃은 죽어버려요. 그 금기운이 바로 서리란 말이에요. 서리. 그리고 또 금기운은 뭐예요? 가위란 말이에요. 꽃이 이쁘게 활짝 폈는데 가위로 잘라버리는 그런 형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불길한 작용을 하는데 지지에서 금기에 뿌리인 신금의 임수가 암장되어 이 금기에 여기에 임수가 암장되어서 을목의 뿌리에 물을 주는 격이니 여기는 이 금극목을 하는데 이거는 수생목 물을 주는 거예요. 내면으로는 도움을 주나 그러니까 겉으로는 사람들 있는 데서는 막 그냥 나를 잡아 죽일 듯이 하는데 사람들 없는데 조용한 데서 뭐 내가 잘 살 수 있도록 뭐 물을 주는 거예요. 나의 꽃이. 그래서 내면으로는 도움을 주나 표면적으로는 해가 되는 격이며 을목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화초의 비유가 되니 생란이 많은 경우가 된다. 신중 임수가 수생목을 해주니 생란이 있을 수가 있다. 또 해수가 지지에 있어서 해미 목국을 형성할 때 신금이 원국에 있거나 운에서 오면은 신금이 목국을 극지하는 격이 되어서 흉함이 많다. 그러니까 해수가 와서 해수가 오면은 해명이 이게 목국 반국을 짜는데 목국 반국을 짜는데 신금이 있으면 이게 이 신금이 이거를 그냥 금극목을 해버린다는 얘기예요. 목국을 짜는데 그럼 만약에 이게 재물이다. 그럼 이게 재물을 그냥 싹 박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함이 많다.
해미 목국을 형성함은 나무를 키우는 형상인데, 해묘이 뭐예요? 물이잖아요. 나무잖아요. 수생목. 나무를 키우는 사주의 해묘미는, 그런데 이게 신금 칼이 와가지고 나무를 그냥 싹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망쳐놓는 거예요. 농사를. 그래서 해미 목국을 형성함은 나무를 키우는 형상인데, 신금이 나무의 뿌리를 자르려 하는 격이 되며, 만일 을목을 용신으로 하는 사주인 경우에는 자식궁이 불기람을 의미한다. 여기는 뭐야? 일지는 배우자궁, 신은 자식궁이잖아요. 자식궁에서 지금 해묘미 목국을 형성을 했고, 수생목이니까 식신상과 자식이잖아요. 자식을 이게 와서 해치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금생수 하니까 나의 인수가 되는 거지. 인수. 어머니가 되는 거죠. 그래서 뿌리를 자르려 하는 격이며, 만일 을목을 용신으로 하는 사주인 경우에는 자식궁이 불길함을 의미한다. 이 자식궁이 불길하다. 미월생은 미중의 을목을 키우고 살아야 하는 의무를 가지니, 그러니까 미월생은 꽃을 키우는 사주란 말이에요. 꽃을 키우는 사주예요. 꽃을 키우며 살아가야 하는 의무를 가지니 대부분 목을 용신으로 사용하거나 목이 희신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니까 미토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대부분 이 을목을 키우는 인물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음력 7월 이후에 목일생이 목에 뿌리가 없으면은 죽은 나무이거나, 그러니까 신달 이후에 음력 7월 이후에 음력 7월 이후에 목날 태어났어요. 목날 태어났는데 갑을목, 이게 지지로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그래서 뿌리가 없으면은 죽은 나무이거나 단풍나무에 비교가 된다. 단풍나무 뭐예요? 단풍나무는 가을에 단풍이 아름답게 들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단풍이 아름답게 들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붉게 물들어가지고 너무 아름다워. 그런데 나무의 입장에서는, 나무 이파리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수분 공급을 계속 해주다가 금기운이 들어오면서 수분 공급을 딱 차단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뭇잎은 더 이상 수분 공급을 못 받으니까 누렇게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이파리 입장에서는 죽을 맛이죠. 내가 계속 살아야 되는데 물이 안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누렇게 떠가지고 죽는 게 바로 그게 단풍이고 그게 낙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월 이후에 목일생이 목에 뿌리가 없으면은 죽은 나무이거나 단풍나무에 비유가 된다. 만일 수분이 없으면은 죽은 나무이고 수분이 있으면은 단풍나무가 된다. 음력 7월달 이후에 목일주는, 그러니까 음력 7월달 이후에 갑날이나 을날 태어난 사람들은 임묘진 나무에 뿌리가 없으면은, 지지에 인이나 묘진 나무에 뿌리가 없으면은 죽은 나무이고, 수분이 없어도 죽은 나무이고 수분이 있으면은 단풍나무가 된다. 해달 이후에 목일생은 목에 뿌리가 없으면은 죽은 나무이다. 죽은 나무는 묘지에 들어가도 미토운이 오더라도, 그러니까 이 목은 뭐예요? 나무의 창고잖아요. 나무의 창고, 나무의 묘지예요. 나무의 묘지에, 죽은 나무는 뭐 나무의 묘지에 들어가도 관계가 없으나, 들어가도 상관이 없으나, 그러나 살아있는 생목 같으면 들어가면 안 되겠죠. 살아있는 생목이 묘지에 들어가게 되면 불길한 일이 벌어진다. 마치 무덤에 들어가는 격이니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 해중 간목이 미토 목의 창고 속으로 들어가면은 나무가 죽을 수도 있다. 그럼 내가 목일 줄 알면 뭐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대운에서 미토가 들어올 때 사준의 나무는 인묘가 된다. 그러니까 목의 창고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미토 대운이 들어올 때. 그러니까 갑날 태어난 사람, 을날 태어난 사람은
미토운이 들어올 때 내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기토일주 해중 간목은 남편이고, 기토일주는 뭐예요? 해무갑임. 요건 남편이란 말이에요. 목국 토하니까 남편이고, 미토대운이 남편 간목에, 미토대운의 남편 간목이 미토 나무의 창고 속으로 이게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의 창고 속으로 인묘가 되니 남편이 죽을 수도 있다. 이거를 불성인묘라고 그래요. 불성인묘. 불성인묘는 지압이 붙자. 별성자예요. 남편의 별이 이 들어간다. 어디로? 묘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때 남편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일지에 불성인묘를 가진 사람들이 결혼을 하면은 일지를 때리는 운에 남편이 죽는 거예요. 그럼 그 남편이 죽고 나서 재혼을 했어요. 그러면은 몇 년 후에 이걸 또 때릴 거 아니야. 그럼 남편이 또 죽는 거예요. 그럼 남편이 또 만났어. 또 때려. 또 죽어. 때려. 죽어. 그러면 남편이 2명, 3명, 4명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런 여자를 갖다가 남편 잡는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또 신금을 만나면은 상관이 되어서, 토생금을 하니까 상관이죠. 상관이, 기토가 신금과 토생금이니까 상관이에요. 상관이 되어서 토생금이 잘 될 것 같으나 미토가 건조한 토가 되어서 빼짝 마른 토가 되어서 토생금이 되지 않는다.